중 2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첫 번째 중단원 삼국의 형성과 성장입니다. 교과서로는 40쪽입니다. 자, 일단 고구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워요. 그쵸? 그게 고구려예요.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산악 지역에 나라를 세워서 농사 짓기 힘든 이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쳐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힙니다. 영역을 넓힌 고구려는 결국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부터 태조왕은 내부의 여러 집단을 통합해서 계루부, 전로부 등의 오부를 확립합니다. 옥저와 동해를 정복해요. 우리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순으로 내려왔던 그 옥저, 동해 있죠. 이 친구들은 고구려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복이 당합니다. 옥저, 동해 안녕. 자, 그리고 저 넓은 중국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조왕은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꾀하였어요. 자, 다음으로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무렵입니다. 우리 왕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좀 쳐줄게요. 자, 2세기 후반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때는 오부의 지배층이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중부로 하여 개편이 됩니다. 자, 방일명 오부가 성립한 것이겠죠. 그리고 왕위 계승도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다음 이렇게 형제 상속에서 이제 내 아들이 너가 왕위를 잇도록 하여라 해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 밑줄 쫙 쳐주세요. 이로써 왕권이 강화됩니다. 4세기에 있던 우리 미천왕은 열심히 영토 확장을 해요. 자,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고구려는 4세기 중엽 중국 대륙 쪽에 있던 전현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가 쳐들어온 바람에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래? 정신 안 차리냐?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될 거 아니니? 하면서 우리 누가 등장하죠? 네, 소수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수림 왕은 괄호와 함께 우리 별표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한 우리 소수림 왕은 일단 전신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어요. 불교 수용을 하였고요. 태학을 설립해서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어요. 학교 설립했다는 것이죠. 그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소수림 왕 때 고구려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고구려 넘어가고요. 42쪽입니다. 백제입니다. 주몽의 아들 누가? 네, 온조가 이주민으로서 남쪽에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 바로 나라를 세우니 그게 백제입니다. 백제는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통치 조직을 정비해요. 좌평을 비롯한 관등제를 새롭게 정비하였고요.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상하 구분, 관리들도 위아래를 구분하기 위해 관복 색깔을 다르게 합니다. 선생님이 고려 설명할 때 설명한 적 있어요. 그렇죠? 또한 법령을 제정해요. 율령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고이왕은 중국 군현의 지속적인 침략을 막아내는 한편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합니다. 자, 43쪽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백제는 4세기 후반, 자, 바로 이 사람이 나오죠? 근초고왕이 나옵니다. 자, 이 근초고왕이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해요. 이 왕은,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서 왕권을 더 강화. 자, 전에 고구려에서 설명했죠? 형 다음 아우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인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하여라. 형, 동생 저리 비켜. 내 아들 부자 상속으로 바꿉니다. 특히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마을을 완벽히 정복해서 남해안까지 진출을 하였고요. 가야 연맹도 건드렸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고구려의 아까 죽었던 사람 있죠.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부까지 차지했던 게 근초고 왕입니다. 중국의 동진과 친하게 지냈고요. 일본과도 교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훗날 백제의 침류왕, 네, 이 백제의 침류왕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요. 이 사람이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한 왕이고요.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신라입니다. 신라는 지난해 한나라로 경주 지역에 자리하던 사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7년에요.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에 오르고 육부의 대표가 회의를 통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왕권이 미약함을 보여줬던 게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진 문물의 수용, 즉 중국의 선진 문물이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삼국 중에 제일 늦게 발전을 합니다. 자, 이 신라는 4세기 후반에 제2 사람이 나옵니다. 내무랑. 이 내무랑을 발표해줘야 돼요. 내무랑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가지고 낙동강 동쪽으로 진한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죠. 미추칩시다. 여기다가는 아니다. 여기 아니군요. 미추칩시다. 여기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괄호해 주시고요. 자, 삼성이 교대로 왕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만 왕을 세습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의 칭호도 이제 대군장이었던 마립간으로 바뀝니다. 자, 이 무렵 백제와 가야 그리고 일본 외나라가 자주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게 신라인데요. 이때 내무랑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 외의 침입을 물리칩니다. 도와준 만큼 고구려가 신라를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네, 신라는 고구려가 엄청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가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중단원 2단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단원인 2단원 삼국의 발전과 팽창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고구려의 소수림왕, 우리 배웠었죠? 불교 수용하고 태양 설립하고 율령 반포했어요. 그쵸? 잘 기억하세요. 그 노력을 뒷받침해가지고 4세기 말 광개토 대항 때부터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열심히 합니다. 신라의 내무랑도 도움을 주어서 일본도 물리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던 게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이렇게 영토 확장을 열심히 해서 요동 지역 확보하고 만주 지역을 대부분 차지했던 게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49쪽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이고요. 오래 살았다고 해요. 당시 중국의 남북조와 유목민족이 유형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북방 영토, 아버지가 먹었던 북방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인 국내성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 세력이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 친구들 약화시키고 싶어요. 힘을 뺏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네,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이때 장수왕이 했다고요. 자, 그 뒤 위쪽은 아빠가 먹었으니까 밑으로 가기 위해서, 밑으로 먹기 위해서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남진 정책을 누가 했다고요? 네, 장수왕이 했다고요. 백제와 신라는 이러한 고구려가 너무 위협적이라 둘이 짝짝꿍해요.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항을 하지만 고구려가 너무 세요. 그래서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함락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네, 이 한강역을 차지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 한번 밑줄 치도록 할게요.
자, 그 뒤 한강의 상류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지배했던 게 장성이고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충주 고구려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50쪽 백제입니다. 5세기 백제는 장수왕 덕분에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렇죠?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방어가 유리한, 백제는 방어가 유리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요. 한강 뺏겼잖아요. 그쵸? 충남,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 수도를 옮겼는데 거기에서 백제 귀족들이 지들끼리 힘을 더 가지고 싶어서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해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는 게 이 백제입니다. 자, 중국이랑 가야 일본이랑 대외 교류도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면 한강유역 뺏겼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힘, 국력이 더욱 약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5세기 후반 이것을 지켜보던 누구? 네, 동성왕. 이 동성왕은 중국 남조와 외교 관계도 회복을 하고요. 또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또 무시무시한 고구려를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나제 동맹, 백제와 신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토대로 6세기 초 이제 무령왕이 있는데요. 이 무령왕도 한번 펼쳐볼까요? 네, 무령왕은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농업을 장려해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정, 국가의 국고를 튼튼히 합니다. 재정 수입을 늘렸어요. 자, 중국 남조와도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로 우리 무령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무령왕릉 이것은 중국 남조와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유적이기도 해요. 자, 벽돌 무덤이라는 걸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한 백제는 6세기 중반, 네,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겨요. 지금의 바로 충남 부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여를 계승했어. 우리나라는 부여를 계승한 나라야. 이러면서 나라 이름을 자,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해서 남부여다라고 했고요.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어요. 중국 남조와도 교류를 하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면서 국력을 강화시키던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네, 조금 혼란스러운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했거든요. 하지만 뒤통수 치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라고 했죠? 네, 맞아요. 신라의 누구? 네,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빼앗고 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입니다. 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네,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입니다. 6세기 초반 우리 지증왕은 이제 드디어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였어요.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였고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오산국을 정복하는데 지금의 어디다? 울릉도와 독도가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은 버풍왕. 네, 우리 버풍왕은요,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두 번, 세 번 치고 갈게요. 버풍왕은 이제 왕으로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내가 왕인데 군사 지휘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병부를 설치해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여 진짜 법가로서 나아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관등제, 아까 관리 등급에 따라 나눴던 그 관등제와 골품제 정비하였습니다. 골품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신라의 폐쇄적인 무슨 제도? 네, 신분제도였어요. 그쵸? 그리고 버풍왕은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네,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불교를 공인하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어요. 신라 내부적으로는 이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권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신라도 중국과 같은 황제국이야. 대등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자주의식의 표현이었어요. 또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해가지고 근관가야를 병합합니다. 이게 누구? 네, 버풍왕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버풍왕의 아들인 누구? 네, 진흥왕은 신라를 크게 팽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버풍왕의 아들인 진흥왕은 6세기 중반 바로 황룡사를 지어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네, 기원합니다. 이거는 화랑도랑 조금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끊었습니다. 자, 진흥왕 바로 쳐줄게요. 진흥왕도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황룡사를 지어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어요. 불교니까요. 그리고 화랑도라는 것을 조직해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했다. 옆에 보면 우리 화랑도 있어요.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지도자인 화랑과 그에 따른 낭도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심신을 단련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백제의 성왕과 함께 어딜 공격했다고요? 네,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았지만 백제가 차지한 지역까지 뺏어버리는 클라스. 네, 이렇게 나제 동맹은 깨졌으나 신라는 한강유역이 풍부한 생산물과 많은 인구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도 해요. 그 뒤 이제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버풍왕 아빠인 버풍왕은 어느 가야 정복? 네, 근관가야를 정복하고요. 아들인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가야가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에 따라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합니다. 지금의 북한 쪽이겠죠. 네, 그러면서 바로 단양신라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어디에 세웠다? 네, 정복한 지역에다가 세웠던 게 진흥왕입니다. 내가 이 땅 차지했어. 이것을 보여주는 클라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53쪽에 주제 탐구 쪽을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한 신라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음. 자, 여기에서 우리 잠깐 볼 게 뭐냐면, 진흥왕이 세웠던 단양신라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위쪽에 우리 함흥평야 쪽까지 먹었다고 했어요. 그죠? 거기. 그래서 마을영비 여기다 세우고, 황초령비 여기 세웠고요. 우리 지금의 서울에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비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우리 원래 그 경상도 지금 부분에 이쪽에 여기는 창녕비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4개의 진흥왕 순수비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신라, 단양, 신라, 적성비가 있는데 이 5개의 비석은 여러분들 이 지도를 통해서 잘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이 만들었다는 그 고구려비와 헷갈리시면 정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잠깐 삼국의 문화를 살펴보고 2단원도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중단원인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입니다. 교과서로는 56쪽입니다. 자, 삼국이 불교를 수용했어요. 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예요. 네, 왕실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삼국의 불교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호국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어요. 정말 왕실과 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였던 종교가 이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대한 사찰이 많이 생기고 불상도 많이 생기고 탑도 많이 세워졌던 게 삼국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 예술이 크게 발달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찰과 탈이 세워지고 불상이 만들어지는 등 불교 예술이 크게 발달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찰은 지금은 불타 없어진 신라 진흥왕 때 바로 황룡사가 있고요. 백제 무왕 때 세운 미륵사가 있습니다. 사찰과 더불어 탑도 많이 세워지는데 처음에는 우리 나무로 만든 목탑으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불타 없어지기 쉬워서 주로 나중엔 돌로 만든 석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즉 고구려 탑은 남아있는 게 없고요. 백제 탑은 미륵사지 석탑이랑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익산에 있고 하나는 우리 부여에 있어요. 자, 신라는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으나 우리 나중에 고려시대 때 배울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분황사 석탑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삼국시대 탑 여기 보면 역사 읽기에 바로 있는데요.
본항사 석탑, 신라의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남아있고요. 자, 미륵사지 석탑 잘 보세요. 익산에 목탑 양식으로 세워진 석탑입니다. 그리고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직접 보고 왔어요. 자, 예, 여러분, 방금 본 탑들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불상입니다. 불상이에요. 옆에 보면 이제 우리 고구려에서 만든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있고요. 백제의 서산마의 열애 삼존상 있고요. 경주의 배동석조 열애 삼존 입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양식, 고분, 즉 지금의 무덤도 만들어요. 나라마다 여러 양식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58쪽입니다.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삼국에서는 한자가 널리 사용되고 유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많이 세워진답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웠고요.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신라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일단 임신서기석이라는 유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구나 하는 대표적인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역사서입니다. 삼국은 역사서를 편찬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우리 밑줄을 한번 치고 별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때는 영양왕 때 6이라는 백권을 이미 있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바로 신집 5권으로 만들었습니다. 5권을 만들었어요. 백제는 근초고왕 때 서기를 편찬했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신라는 누구 때?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거칠부라는 사람을 시켜서 국사를 편찬해요. 아시겠죠? 진흥왕의 역적이 하나 더 여기 들었네요. 어떤 역사서를 만들었는지는 여러분 이렇게 괄호 정도는 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왕의 권위를 하늘이랑 연결해야 이제 왕을 백성들이 좀 높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천문현상에 큰 관심을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 그래요. 우리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나 고분, 무덤 벽화에 별자리를 그린 등의 모습도 우리 고구려의 천문도와 그리고 신라의 첨성대를 통해서 이 대표적인 유물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59쪽의 여러 나라 교류는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제탐구의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를 잠시 보자면요. 여기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고류사 목조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도 있죠. 자,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은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류사 건 일본 거죠. 딱 봐도 비슷해요. 그쵸? 일본이 고구려에서 만든 이 방가사유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이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든 불상이에요. 이 점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이것은 고구려에서 만든 거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대단원인 2단원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치지 말고 꼭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